두 번째, 브랜드 블로그가 돈을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아직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잠깐 이걸 보겠습니다. 병원을 찾는 사람은 여전히 네이버에 검색합니다. 아이의 학습 루틴이 궁금한 분은 블로그 후기를 찾습니다.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사람은 직접 시공기와 비교기를 봅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후기와 루틴 설명을 통해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제품을 사려는 고객은 결국 블로그 체험단을 참조합니다. 앞서 질문은 아마 블로그를 그냥 글 올리는 공간으로만 생각했을 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전 생각이 돼요. 블로그 아직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근데 블로그는 여전히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컨텐츠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고 수많은 검색 결과 중 아직까지 상위에 노출되는 매체는 블로그이고 정보를 찾고 비교하고 믿을 수 있는 매체 역시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적진 않았지만 현재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AI에 반영되는 정보의 60%가 블로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변하지만 사람이 검색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블로그 운영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브랜드 블로그와 후기형 블로그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인플루언서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이제 브랜드한 거라서 브랜드 블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동안 브랜드 블로그만 운영해 왔어요. 제 거를 운영해 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로 병원이나 다른 업체 것들을 이제 운영을 했었을 때 주로 이제 브랜드 블로그를 많이 이제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브랜드 블로그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지와 신뢰를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미팅을 가면 얘기를 해요. 사실 제가 15년 전에 브랜드 블로그 시작할 때 돈 안 되는 거 한다고 비아냥 아닌 비아냥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거의 브랜드 블로그가 대세로 자리 잡았죠. 그 이유는 브랜드 블로그는 고객이 다시 떠올리고 나중에 검색을 해서라도 다시 찾게 만드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전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방향이 조금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이같이 대표적인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브랜드 블로그에는 기업과 사람, 제품이 가지는 신뢰와 진실된 정보를 가진 컨텐츠가 쌓이고 해당 플랫폼의 검색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이 되고 컨텐츠 하나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될 수 있어요. 원 컨텐츠 멀티 플랫폼이 가능한 거죠. 더불어 기업을 혹은 나를 제품을 가장 먼저 만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상담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 그죠? 그러니까 블로그로 돈이 되는 구조는 단순해요. 생각해보면. 검색하고 클릭하고 신뢰하고 문의하고 구매로 이어진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정보가 넘쳐난 지금 결국 신뢰가 있어야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만약 지금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은 맡고 있는 블로그가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고객이 읽고 나서 이 포스팅 읽고 나서 연락하고 싶을 만큼 신뢰감을 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어주는 운영으로 전환해 보시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잠시 다른 매체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유튜브는 영상 컨텐츠죠. 그래서 이제 신뢰보다는 감각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은 감성 컨텐츠예요. 믿음보다 인상을 남기죠. 사실 영상이나 이게 사진, 포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글보다는 굉장히 이게 빠르죠. 읽는 속도도 빠르고 조회수도 많고. 그다음 블로그는 정보 콘텐츠입니다. 비교와 선택, 구매와 결정을 이끌어내죠. 공감되시죠? 자,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블로그는 검색을 기반으로 한 유입형 채널입니다. 더불어 검색을 하는 대부분은 전환과 확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하죠.
전환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목적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환, 이것은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블로그에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전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전 보고 있는데, 행동의 전환과 확신, 그리고 생각의 전환과 확신입니다. 제가 제휴 마케팅을 할 때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제휴 마케팅을 이제 수익이 얻다 보니까 업체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들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제휴를 해서 마케팅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광고를 돌렸어요. 다른데 막 돌렸죠.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돌렸어요. 저는 당연히 유입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블로그는 만약에 여기서 100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는 한 20. 그러니까 낮았죠. 근데 몇 개월 후에 거기서 이제 매체를 선택을 하는데 이 광고를 하지 않고 저희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유입은 낮지만 전환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전환율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비용도 타 광고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이 앞선 공식을 요거를 이제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는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검색을 하기 때문이죠. 어, AI 검색을 많이 하면서 AI 검색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타격이 없을까요?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의 어떤 조회수나 방문자 수가 아니라 이게 이제 고민하는 건 수익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환을 봐요. 그래서 AI로 검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블로그를 검색해요. 유튜브 이제 업체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유튜브를 보시고도 반드시 블로그를 검색해요. 그리고 SNS를 봐도 꼭 블로그를 검색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저는 주로 대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대행을 하면서 유의미하게 보는 거는 이 전환율이거든요. 수익을 바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그리고 예비 고객인가 아닌가라는 거를 주로 봐요.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타격이 있다. 뭐 네이버 운영하는 쪽에서 네이버는 좀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내가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무언가 내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혹은 그거에 대해서 전환을 가지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게 이제 타격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지금 대행을 하면서 병원이나 이런 쪽에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뭐 그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 쪽에서 블로그 반영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AI 쪽에 블로그가 검색이 잘 되는 SEO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AEO. 참, 참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AEO, SEO가 아니고 이제 AEO인가 보죠. 이제 AI라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되면 또 모두가 행복한 날이 또 오겠죠. 자, 우리가 이 앞선 공식을 알아차렸다면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누가 어떻게 언제 검색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타겟이죠. 나의 블로그를 검색하는 사람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타겟이 가진 문제, 타겟이 어떤 문제와 욕구, 불편을 해결하려고 검색하는가 라는 부분, 그리고 언제 검색할 것인가, 문제 인식 및 해결 시점, 타겟이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순간이 어떤 때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 30대에서 50대 직장인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요즘 목이 뻐근하고 팔저림이 생긴다고 문제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검색할 것인가? 통증이 반복되면서 병원을 알아보려는 타이밍 검증할 것이다. 검색할 것이다. 이렇게 타겟을 정했으면 여기에 대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목 통증 이유, 문제 인식 단계죠. 그리고 목 디스크 초기 증상 자가 진단, 목이 뻐근하고 팔저림이 생긴다는 부분이에요. 해결 탐색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목 디스크 비수유 치료 병원,
구매 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이 타겟에 따라서 이렇게 유출해서 뽑아낼 수 있다. 이제 뽑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브랜드 블로그는 이렇게 키워드를 고민하셨다면 그 다음 신경 써야 할 것이 컨텐츠입니다. 브랜드 블로그는 사람이 쓴 것이고 누군가의 경험과 스토리,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매체예요. 신뢰할 수 있는 매체로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고 그렇게 수익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검색되는 글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고 싶은 글, 공감되는 글, 믿고 싶은 글로 구성해 주셔야 돼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만약에 망했다면 이유는 단순해요. 바로 광고처럼 느껴져서입니다. 그럼 그 반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전문가의 상담 기록처럼 느껴지면 됩니다. 자, 잘 되는 블로그는 3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우선 컨텐츠, 신뢰,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제 오타가 생겼는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죠.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정보성, 경험, 신뢰성이 들어간 글의 뼈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글 속의 말투, 사례, 사진, 후기, 태도 이 브랜드는 진심이네라는 느낌을 주는 컨텐츠 기억이 필요해요. 그 다음 컨텐츠는 블로그 전체의 설계가 잘 마련돼야 됩니다. 방문자가 머무르고 클릭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구조죠. 그래서 방문자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블로그를 만들어야 돼요. 브랜드 블로그라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이 세 개의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상위 노출이에요. 검색될 때 이제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이 검색이 되지 않으면 컨텐츠가 눈에 띌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또 검색만 잘 된다고 해서 검색에 초점을 맞춰보면 컨텐츠를 가지고 전환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숙제가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없고 두 가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컨텐츠나 신뢰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검색 시 상위 노출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의지로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노하우가 있으면 알 수 있죠. 사실 컨텐츠는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됩니다. 요즘은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AI가 많이 만들어주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 내면의 흐름은 사람이 직접 잡아주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환율을 봤었을 때도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물론 AI가 써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약간 기준을 양에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AI가 하더라도 그 흐름과 맥락이나 그런 질적인 부분은 사람이 직접 다듬고 이럴 경우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해서 그 흐름은 잡아주시길 권해드려요. 그거에 따라서 정말 저희가 이제 매달 보고서에 통계를 내는데 그 전환율이 정말 달라진다라는 걸 보면서 역시 사람이 무언가를 흐름을 혹은 어떤 그 문맥을 혹은 어떤 감정선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를 느낄 때가 많아요. 또 하나는 아무리 잘해도 검색 시 이제 노출이 돼야 되겠죠. 노출은 좀 의지가 아니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배운다면 내일이 바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노하우를 배워서 써먹더라도 왜 이러한 방법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하시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 문제 해결이 가능하실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그 증상이 일어난 원인을 찾게 되면 증상에 대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증상이 일어날 원인이 제거되니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고 다른 문제를 만나더라도 추론해서 풀어내 나갈 수가 있겠죠. 꼭 병원 브랜드 원고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증상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면 이 근본적인 어떤 알고리즘이나 로직 같은 거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면 다음에 어떤 그 이제 상황을 맞이했었을 때 제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 가장 마지막 순서로 준비한 것이 바로 이런 노하우를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189가지를 정리했는데 현재 계속 업데이트 중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제 인사이트를 담고 이제 인생을 담아본 건데 이거는 뒤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브랜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는 타겟, 즉 고객이죠. 고객은 브랜드를 단 한 번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브랜드 왠지 신뢰가 가는데 이러한 인식과 이미지가 생겨나게 하는 것은 바로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한 편의 블로그 글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는 꾸준함이 좀 필요해요. 포스팅 하나하나는 큰 힘이 없지만 이것이 쌓이면 큰 시너지를 내게 되거든요. 광고도 필요 없을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략이 잘 짜여야 되겠죠. 광고라고 무조건 거부할 이유도 없고 꼭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케팅에서 최종 목표를 생각해 보면 좋겠죠. 왜 자꾸 브랜드를 외치는지를 알게 되면 이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잠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컨텐츠 흐름입니다. 자, 이 글 하나로 성닭까지 될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글을 쓰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신다면 한 편의 글을 이렇게 이제 한번 작동해 보세요. 우선 공감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분석, 해결, 사례, 그 다음에 고객 전환을 주죠. 내 얘기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브랜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이런 변화도 가능하네.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 글을 본 고객이 며칠 후 검색하다가 또 브랜드 글을 봅니다. 이 브랜드 또 보이네? 믿을만한가? 이러다가 결국 누적이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게 되죠. 블로그 글 하나가 할 수 있는 일 생각보다 많아요. 어, 제가, 음, 15년 동안 글을 써오면서 아직도 이제 글을 쓰는데 이게 듣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대표님의 글은 좀 뭔가 달라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말은 글을 잘 썼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글로 전환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글 하나 써서 뭐 있겠어?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제휴 마케팅도 그렇고 뭐 지금 하는 대행도 그렇고 그 글을 보고 설득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글 하나가 내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들여서 혹은 앞에 이야기한 이런 흐름들을 녹여내서 글을 썼을 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모르는 고객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그 문제의 원인을 공감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브랜드라는 이제 인식을 주는 거죠.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한번 연락해볼까? 라는 확신과 함께 동시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 브랜드 블로그는 세일즈 글쓰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세일즈 글쓰기는 어떤 걸까요? 이 세일즈 글쓰기와 브랜드 글쓰기는 얼핏 보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목적이나 구조, 리듬, 독자의 그런 어떤 감정을 읽고 유도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제 세일즈 글쓰기라고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읽는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글쓰기거든요. 좀 비슷하죠. 상품을 사고 싶게 만들거나 상담을 신청하게 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글을 얘기를 해요. 이 세일즈 글쓰기의 목적은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구매하세요. 클릭하세요. 신청하세요라는 걸 유도를 해요. 포인트는 상품의 매력보다는 독자의 욕망을 자극하고 불안을 자극하고 그 이득을 자극해서 오게 하는 거죠. 빠른 전환.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면 후킹이 많고 그다음 공감, 갈등 문제 제시를 하고 그다음 해결책,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담긴 이제 전략은 심리적 트리거, 요즘은 트리거 많이 하던데 그다음 희소성, 가격 혜택, 행동 촉구 이런 문장들이 많아요. 뭐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하죠. 이 기회로 놓치면 1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뭐 지금 3명 한정 특별가 적용 중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세일즈 글쓰기에 가깝고 브랜드 블로그 글쓰기라는 것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관심을 쌓아가는 글쓰기예요. 바로 행동을 유도하기보다는 괜찮은 곳이네 하고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거에 목적에 가까워요. 그래서 브랜드 인식이나 전문성 전달, 친근감 형성, 뭐 자연스러운 어떤 신뢰 구축
이런 것에 이제 주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장 전환했다 이거보다는 이 브랜드하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왠지 여기랑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문장 구조가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이 많고 정보 전달형 구조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상담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그 안에 브랜드 색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여기도 후킹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후킹이 막 자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들어가고 설명을 좀 신뢰감 있게 이제 하고 제안을 자연스럽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어,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몸이 이상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런 날 가장 떠올렸으면 하는 곳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상대방하고 공감 스토리텔링을 해주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블로그는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브랜드 블로그는 신뢰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고 세일즈 글쓰기는 지갑을 여는 작전에 이제 어떤 감정선을 공략한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컨텐츠의 기본은 브랜드 글쓰기로 하지만 상담 예약 유도를 원할 때는 세일즈의 리듬을 섞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원천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병원 같은 경우.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더 뎁스가 깊은 이야기라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브랜드 블로그가 돈을 벌어주는 이유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검색량 1은 네이버고 블로그와 쇼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블로그 노출은 단골 유입 통로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 블로그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주고 신뢰를 형성하고 문의와 구매를 발생시키죠. 또 브랜드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고객은 검색을 통해서 만나고 컨텐츠가 누적될수록 광고비는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쓴 글은 또 1년 이상 일하는 자산이 돼요. 그리고 단기적인 광고와 달리 장기적인 자산으로 축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브랜드 블로그가 돈을 벌어주는 이유입니다.